빙하 가운데 거대한 얼음 구멍이 특히 바다 한가운데 생긴 건 이례적인데 당장 올겨울 당장 이번 겨울 우리나라에 이례적인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얼어 있어야 할 북극에 이제 구멍이 뚫려서 올겨울 좀 춥지 않을까, 얼음이 부서지면서 뚫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중심으로 많은 열이 나오게 되면서 정말로 겨울철에 한기가 우리나라를 직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 있다고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에게 날씨와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백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6년 1월에 제주도 2박 3일 동안 항공기가 못 뜬 사태가 있었어요. 제주도 역사상 3일 동안 공항이 폐쇄된 건 그때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폭설과 한파가 극심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이라든지 보통 한파하고는 거리가 먼 남쪽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북극 한기가 내려와가지고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던 사례였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북극에 있다. 북극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바람의 순환장의 변화가 생겨서 너무 남쪽까지 제트기류가 구불구불 뱀처럼 내려오면서 북극의 한기를 동아시아 지역까지 끌어내렸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또 기억나는 건 2009년 100년 만에 한파 기사들이 도배될 정도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동시다발적으로 북반구의 많은 나라들이 거의 얼음 왕국이 될 정도로 큰 한파 사례가 있었고요. 동유럽 국가에서 2012년에 600명 이상 사망자가 났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북극 빙하 가운데 거대한 얼음 구멍이 바다 한가운데 생긴 건 이례적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북극해가 나오겠죠. 거기가 바로 동시베리아해인데요. 그 동시베리아해에 얼어 있어야 할 북극에 이제 구멍이 뚫려서 많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이제 7월이라 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여름이니까 많이 줄어드는 시기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구멍이 나타난 거는 처음이어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음 구멍을 과학자들은 특별히 폴리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니아가 생기면 얼음 구멍을 통해서 많은 열과 수증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폴리니아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 과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폴리니아가 생겼을 때 많은 열과 수증기가 나오면 북극권 주위를 돌고 있는 제트 기류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바람이 따뜻한 열과 수증기에 의해서 교란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 상공에는 띠 모양으로 돌고 있는 제트 기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북극의 어떤 지역에서 열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균열이 생겨서 이렇게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이렇게 쭉 처지기도 하고요. 다시 이제 북극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역은 굉장히 추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올겨울 좀 춥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때가 7월이라는 사실인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생각보다 변화무쌍하거든요. 12월까지 오는 동안 그 얼음 구멍이 다 사라질 수도 있고요.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얼음 구멍이 이제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거의 다 덮였고요. 덮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얼음 구멍의 효과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역시나 그런 구멍이 여름철에 뻥 뚫려서 그런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얼음이 굉장히 얇게 지금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얼음 구멍이 또 뻥하고 뚫릴지 날씨 조건에 따라서 얼음이 부서지면서 뚫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중심으로 많은 열이 나오게 되면서 정말로 겨울철에 한기가 우리나라를 직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적도 지역의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거기에 우리 대기가 반응을 해서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지면 파도가 이렇게 일듯이 그런 대기의 파도가 형성이 됩니다. 대기의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파동이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되면서 뭔가 영향을 준다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은 주지만 엘니뇨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줄지는 조금 예측이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엘니뇨 해에 겨울은 대체적으로는 좀 따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조금 따뜻한 경향이 있었는데, 문제는 엘니뇨라는 게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한반도 쪽이 이렇게 따뜻한 경향이 생기는데,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도 많이 공급이 된다는 거죠. 바다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겨울에 건조하고 추운데 조금은 온화한 수증기들이 몰려오는 상태에서 갑자기 변덕스러운 날씨 탓으로 대륙에서 밀고 들어오는 찬 대륙 고기압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히려 습하고 따뜻했던 공기가
돌변해서 폭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또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씨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항상 정반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엘니뇨라는 요인이 항상 따뜻한 겨울만을 우리한테 선사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큰 오산이고요. 엘니뇨 때도 추운 겨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얼음도 많이 녹겠죠. 북극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유빙들, 얼음이라는 게 짠물이 아니에요. 소금기가 없는 그런 얼음 덩어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얼음이라는 게 형성이 될 때 타렴 과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짠 바닷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 빙하라는 것이 형성이 될 때 소금기는 바다로 다시 다 뱉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북극의 얼음은 염분기가 없는 굉장히 프레시한 그런 얼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점점 싱거워지겠죠. 특히나 이제 온 전 지구의 바닷물이 싱거워지는 게 아니라 북극해 주변의 바닷물이 싱거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우리 몸에는 혈액이 순환하듯이 우리 대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거기를 따라서 혈액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 혈액이 돌면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순환이잖아요. 순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온도를 유지할 수 없겠죠. 그 마찬가지 역할을 해류가 우리 지구에 해주고 있어요. 바닷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해류가 북극해 바다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남극해 바다에서 떠오르고 적도 바다를 거치는 어떤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해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요. 해양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뭘 한다? 열을 수송한다. 적도에서 뜨겁게 데펴진 물을 극지역으로 수송해서 지구가 너무 온도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극지역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싱거워지기 시작하면 그 순환이 느려지기 시작해요. 왜 느려지냐? 북극에서 바닷물이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순환하려면. 그러려면 바닷물이, 과학자들은 이걸 성층화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밀도가 좀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가벼운 게 위에 있고 밀도가 높은 게 아래에 있으면 물이 잘 안 섞일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바닷물은 이렇게 잘 섞이던 게 얼음이 이렇게 녹게 되면 소금기가 없는 물이 이렇게 얇은 막을 형성하겠죠. 그러면 소금물이 밀도가 무거울까요? 그냥 물이 밀도가 무거울까요? 소금물이 무겁겠죠. 그래서 바다 표면이 갑자기 소금기 없는 물로 채워지면서 바닷물이 안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열이 순환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북극과 남극이 더 추워지겠죠. 열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적도 지역은 더 뜨거워지겠죠. 바닷물이 더 뜨거워지니까 슈퍼 태풍이 더 강한 게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 슈퍼 태풍이 강한 게 생겨서 올라오다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요. 그러면 그게 폭풍우를 동반한 폭설로 변신하겠죠. 바닷물의 순환이 서서히 느려져 가지고 극지역과 적도 지역의 온도 차이가 심했던 그런 시기는 지구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또 나타날 수 있는 정반대 현상이 되는 거죠. 심각한 재난이 급격한 기후변화 양상으로 전개될 때 대비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상 한파의 원인을 우리가 북극의 변화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아내리고 지구온난화에서 덮여진 공기가 대부분 이제 찬 북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동하면서 전 지구 평균에 비해서 최근에는 무려 4배나 빠른 속도로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대서양에서 생긴 태풍급 저기압이 북극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거기서 팡 터지면서 엄청난 열과 수증기를 북극에 이렇게 공급했는데요. 그때 무려 하루 만에 북극의 온도가 25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영하 20도였던 북극의 온도가 그 다음날 영상 5도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음이 며칠 만에 거의 다 녹아내려버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됐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사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나온 뜨거운 열기가 그 지역의 제트 기류를 심하게 이렇게 뱀처럼 구불거리게 만들었고요. 그 바람에 난데없이 찬 공기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가 1도 올랐잖아요. 근데 북극은 지금 3도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극이 계속 뜨거워지면 온도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개념인데 희한하게도 우리 지구에서 온도 차이가 있는 지역에는 항상 그 지역 상공의 바람이 바뀝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걸리는 시간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걸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바람 때문이거든요. 제트 기류가 서에서 동으로 불기 때문에 미국 갈 때는 제트 기류를 타고 가고 한국으로 올 때는 제트 기류를 거슬르고 오잖아요. 그럼 그 제트 기류가 왜 생겼을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북극이 차갑고 중위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가 있으면 온도풍이라는 바람이 부는데 제트 기류의 정체가 그 온도풍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북극이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추운 곳이 뜨거워지니까 반대로 제트 기류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겠죠. 팽이가 이렇게 돌다가 힘을 잃을 때 구불구불 이렇게 힘을 잃고 돌잖아요. 그러면서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출렁거림에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상기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 그러면 온도가 단순히 뜨거워진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어떤 지역은 심하게 올라간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그 온도 차이 때문에 바람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바람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들 대부분 나타날 때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고기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북극 한파들, 북극의 어떤 일어나는 일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극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추운 곳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풀이라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남극을 서남극이라는 지역과 동남극이라는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남극은 굉장히 추워요. 서남극은 사실 겨울에는 우리나라보다 따뜻할 때도 많아요. 서남극의 겨울철에 평균 기온이 영하 2도에서 3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이런 게 살 수는 없지만 작은 풀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막 초원처럼 이렇게 막 번성하기는 힘든 척박한 환경이긴 하죠. 근데 최근에 남극의 좀새풀이라고 하는 그 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가지고 영상으로 올라간 날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남극의 기후도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사실은 그 서남극 지역이라는 곳이 굉장히 기후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안 그래도 온도 상승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풀이 자랄 정도는 아니었는데 풀이 자랄 정도까지 됐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기체는 대기 중으로 들어가면 1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아요. 지구에 머물다가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나무가 흡수하든지 바다로 들어가든지 하는데요. 그 100년 동안 온 지구를 여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록 우리 공장지대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그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지구상에 다 퍼져나가면서 북극이건 남극이건 적도지역이건 농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온실 효과도 아무리 추운 남극이라도 북극이라도 충분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온실 효과를 받아서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햇빛을 반사하는 그런 효과가 훨씬 적어지면서 햇빛을 더 흡수하면서 온도 상승이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결부가 되고 우리가 열적으로 적도 지역에서 남아도는 열은 항상 극지역으로 수송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덮여진 적도 지역의 뜨거운 공기들이 북극과 남극으로 또 수송되는 그 효과를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남극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남극의 거대한 빙하들이 지금 부서지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겠습니다. 결국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축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는 탄소 감축. 단순하죠. 우리가 배출한 그 이산화탄소를 줄여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될 게 적응이라는 측면입니다. 기후위기를 아무 피해 없이 막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일부터 당장 차도 안 타고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탄소를 전혀 쓰지 않는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구온도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기후에 어떻게 하면 적응하면서 피해를 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감축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잘 생각을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설계를 하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올바른 정책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